왜 이들이 성공했죠?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단계 무한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본인보다 나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월 1억을 버는 상상하면서 와하하 웃으면서 오늘 제 스피치를 마칠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으아! 감사합니다. 과거 많은 남자 임페리얼 마스터 이덕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그분들을 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한 달에 1억을 벌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진짜 한 달에 1억을 벌게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죠? 매달 통장에 1억이 팍팍팍팍 지키는 걸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적이에요. 통장에 1억이 팍 지키는 걸 상상하면서 으아! 하하하 웃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으아! 그렇게 안 되면 진짜 기적입니다. 저는 1991년 초에 미국에 계신 누님께서 한국에 A사가 출발하니까 A사의 인생을 걸어라 라는 편지와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저에게 모든 사업 자문도 대주시고 집도 사주셨던 누님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A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9년이 돼도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때 또 한국에 H사가 또 네트워크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글로 옮겼어요. A사는 라인을 1, 2, 3, 4, 5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H사는 7라인만 하면 되더라고요. 옮겨야 돼요?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 근데 그 회사가 3년이 지나니까 물건값을 막 올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월간 유지를 만들고. 그래서 6년 만에 또 망했어요. 그때 저에게 두 줄 마케팅이 다가옵니다. 근데 A사 9년, H사 6년, 15년간을 라인을 많이 만들어야 성공한 거를 배웠는데 두 줄만 해도 한 달에 1억을 번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알아듣는 데만 1년을 걸렸어. 그래서 L사를 할 때는 금방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더 어렵더라고. 왜 어려워요? 가입비가 200만 원이었어. 그리고 한 달에 20만 원치 물건 안 사면 수당을 안 줘. 그런데 물건도 별로야. 그럴 때 또 S사가 다가옵니다. 근데 S사는 가입비가 90만 원밖에 안 돼. 또 갔어. 근데 잘 되더라 안 되더라? 나는 좀 돈이 되는데 1년 되니까 신음소리가 들려. 아이고 아이고. 어디서 누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야? 내 파트너들이. 그때 유사가 다가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결국 제가 집 없애고 신용불량자 되고 통장까지 압류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결단을 합니다. 이덕우 너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라는 결단을 내리고 취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3개월쯤 됐을 때 그 회사의 박동철 상무가 방으로 좀 오라 그래. 똑똑똑 딱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화장품 한 세트가 딱 있는 거야. 섬찟하더라고. 기분이 다 당기기 시작했나? 아니나 달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는 거야. 제가 끝까지 들었을까요? 확 덮어버렸을까요? 확 덮어서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내 이력서 안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오려니까 그냥 나가면 잘릴 것 같아. 그래서 화장품을 들고 나왔어. 그 들고 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한테 줬어.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메인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운제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운제창 준비, 야! 사운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저희 애터미에는 1년이 24개월인 거 다들 아시죠? 그 중에 거의 끝자락을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지났고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계획, 올 한 해의 계획, 매년 1월 1일이 되면 헬스, 다이어트, 공부,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올해의 계획은 다들 그 계획의 목표에 따라 탄탄대로로 가고 있나요? 안 가고 있다면 혹시나 그렇게 탄탄대로로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한번 마지막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이 메인데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차분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긋나긋한데 임팩트가 있다라고 저는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분의 제품 강의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장바구니에 담는다는 소문이 팀 FC 내에 자자합니다. 우리 세일즈 마스터 장부현 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품 강의를 하게 된 세일즈 마스터 장부연입니다. 네, 앉아 있을 때 안 떨렸는데, 네, 점점 압박이 오더니 지금 엄청 떨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애터미 칼슘입니다. 네, 애터미에는 칼슘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추어블 칼슘이랑 트리액티브 칼마디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칼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뼈죠. 네, 우리의 특히 겨울철이나 이럴 때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이 꼭 필요한데, 먼저 칼슘은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무기질 중 하나고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총 몇 개의 뼈로 구성되었냐고 물어본다면 총 206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슘은 뼈와 치아뿐만 아니라 혈액 응고를 돕고 근육과 신경 그리고 심장의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칼슘은 약 99%는 우리 뼈에 있고 나머지 1%는 우리 혈액에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의 약점인가요? 단점인가요?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은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흡수율이 낮아서 이 칼슘은 고함량으로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보다 소량으로 조금씩 먹는 것이 우리의 몸에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우리 체내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 발병 확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이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꼭 필요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 발병 확률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골다공증이 뭐냐면 여기 뼈를 보시면 이게 왼쪽이 정상뼈고요. 오른쪽이 골다공증 뼈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어때요?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보면 마른 낙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른 낙엽을 우리가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으스러지죠. 그것처럼 골다공증에 걸려서 어디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꺾인다면 이게 한 번에 그냥 똑 부러지면은 사실 붓기가 더 쉬운데 이런 골다공증에는 뼈들이 으스러져서 회복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이 골다공증 부족 시에는 골다공증이 발생이 되는데요. 최근에 골다공증 진료 인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발생 증가가 높는데 특히 70대 남성과 여성 비율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치가?
여성이 월등하게 지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사실 여성의 폐경기가 오게 되면은 네, 여러 몸에서 우리가 사실 콜라겐도 그렇고 다 빠져나가는데 특히 골다공증, 뼈에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그 뼈를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던 호르몬이 폐경기가 되면서 네, 줄어들면서 네, 골다공증의 발생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골다공증은 평소에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내 뼈가 골다공증인지 어떤지 알 수 없는데 이게 한번 사고를 당해보면 네, 그때 돌이킬 수 없는 네,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칼슘을 네,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칼슘의 섭취의 중요한 시기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에 네, 꼭 필요합니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에 네, 자라날 때 뼈가 골밀도가 높다면 40대 이후에 뼈 건강에 네, 큰 네,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 네, 임신부와 수유부 그리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은 중장년, 노년층,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는 네,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장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우리의 튼튼한 뼈를 위해서 저지방 우유, 뭐 우리가 몸에 흔히 좋다고 하는 여러 성분들이 특히 우리 몸에 실제로도 좋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탄산, 커피, 뭐 음주, 네, 흡연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네, 몸에 안 좋은 것들 네, 그것은 역시나 몸에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네, 권장되는 음식, 특히 우유는 네, 칼슘의 흡수율이 제일 높은 음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면 이 칼슘이 혈액 내에 1%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혈액 내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뼈에 있는 칼슘을 네,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액에 네, 칼슘의 농도를 맞추게 되는데 네, 칼슘이 부족하면 계속 뼈에서 그 칼슘을 빼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더 악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섭취 권장량이 있는데요. 대부분 네, 성장기, 특히 12세에서 14세 네, 청소년기 네, 이때 칼슘에 많이 네,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또 50세 이상의 여성분은 네,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특히 이 칼슘이랑 붙어 다니는 친구거든요. 칼슘이 흡수를 돕는데 네, 이 비타민 D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충분히 네,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애터미 추어블 칼슘인데요. 네, 이 추어블 칼슘은 칼슘에는 꼭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있습니다. 네, 이 네 친구들이 네, 이 추어블 칼슘, 그리고 특히 뭐 사총사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네, 꼭 필요한 친구들이거든요. 칼슘은 뼈와 치아, 그리고 신경 근육 기능, 그리고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도 필요하고 골다공증 위험의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우리 에너지 이용에 필요하고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기능도 해서 네, 저녁에 또 자기 전에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되면 네, 편안한 네, 숙면을 네, 취하실 수 있고 우리가 눈 떨림이나 손저림 할 때 너 마그네슘 부족하다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네, 그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특히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꼭 필요하고요. 그 뼈 형성 그리고 골다공증 위험에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골다공증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이 비타민 D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K는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도 필요하고 뼈 구성에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 비타민 K는 이 비타민 D가 네, 소장에서 이 칼슘을 네, 흡수해서 혈액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면 이 비타민 K는 혈액에서 뼈로 네, 칼슘을 보내는 그런 운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추어블 칼슘에는 여러 칼슘이 종류가 있는데요. 유청 칼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거는 우유에서 원심 분리해서 얻은 유청에서 칼슘 성분만을 네, 분리한 유청 칼슘을 사용했고요. 이 유청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서로 이렇게 용이가 흡수할 수 있도록 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비율은 2대 1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칼슘에는요. 네, 칼슘 210mg이라면 마그네슘은 105mg 하루에 네, 섭취가 가능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가장 흔한 대사성 뼈 질환이고요.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장 흔히 일어나는 10대 질환에 골다공증이 있다고 네,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노화에서도 골다공증이 생기지만 네, 이 노화뿐만 아닌 청소년이나 네, 우리 중년층에서도 네, 칼슘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네, 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을 꼭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식품이 나왔지만 특히 우유, 유제품들, 네, 멸치, 두부, 네, 콩에 들어간 제품들, 그리고 흡수에 방해가 되는 게 네, 홍차, 코코아, 탄산, 특히 탄산과 네, 이런 홍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죠. 네, 이런 카페인들 네, 조금만 줄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애터미 추어볼 칼슘에는 칼슘이 210mg으로 권장의 30%에 해당하는 네, 칼슘을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추어볼 칼슘은 이정 하루에 2개를 먹게 되는데요. 한꺼번에 말고 따로따로 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물이 필요 없고 네, 그리고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씹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제로 되어 있는 뭐 삼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추어볼 칼슘을 네, 섭취하셔서 칼슘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추어볼 칼슘을 먹고 있는데 아주 맛있어서 네, 자제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트리액티브 칼마디가 있습니다. 네, 이 제품에는 네, 뼈 건강을 위한 애터미 트리액티브 칼마디만의 체계적인 설계. 이 제품에는 6중 복합 기능성 제품, 그리고 3종의 칼슘이 복합으로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종의 부원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시오가피, 홍화씨, 토사자, 우슬, 차가버섯 이런 것들이 다 뼈와 관절에 도움이 되는 네, 원료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과 마그네슘의 2대 1의 네, 이상적인 비율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칼슘에는 여기에는 네, 3종의 칼슘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해조칼슘은 아이슬란드에서 채취한 식물성 해조칼슘으로 특히 홍조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홍조류는 그 광합성 작용을 하여서 미네랄과 영양 성분을 많이 흡수하고 미네랄만을 세포벽에 축적하는 네, 독특한 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식물성 해양 미네랄을 많이 있고 비소성 칼슘이라고 있는데요. 비소성은 칼슘을 추출하는 방법에서 소성이 있고 비소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성은 1000도라는 높은 온도에서 추출이 되기 때문에 뭐 영양분이 파괴가 된다거나 분자 구조가 네,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비소성은 낮은 온도에서 네, 파괴 없이 이렇게 흡수율이 높게 네, 칼슘을 추출한 것을 비소성 칼슘이라고 하는데 이 해조칼슘이 그렇고요. 그리고 구연산 칼슘이 또 들어 있습니다. 구연산은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칼슘의 흡수 과정을 보면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위산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산이 이 칼슘을 잘게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구연산도 산이잖아요. 네, 소화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많은 위산인으로서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 소화 부담이 적고 체내 흡수율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청칼슘, 아까 추어블 칼슘에는 이 유청칼슘만 들어있었는데 이 트리액티브 칼마디에는 이렇게 해조칼슘, 구연산칼슘, 유청칼슘까지 3종이 복합적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칼슘과 마그네슘, 아까 얘기했던 신경과 근육이완,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대사에 네, 필요한 네,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 특히 이 비타민 D에서는 비타민 3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3가 네, 체내 칼슘 농도를 네, 조절을 하게 되고 이 부족할 때는 네, 재흡수시키고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도 이 칼슘의 흡수에 우리 몸을 뼈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특히 마그네슘은 또 이 뼈에 있는 칼슘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 이 K에서는 K2가 그 운반체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에 있는 칼슘을 또한 뼈로 운반하고 이 또 비타민 K는 정상적인 혈액 응고를 돕는 데도 꼭 필요하고요. 그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앞에서는 추어블 칼슘에서는 이 네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여기 트리액티브 칼마디에는 두 가지가 더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구리와 망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철의 흡수와 이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화적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 그러니까 세포의 항산화 역할을 또한 구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간도 우리의 골격 형성에, 뼈 형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 성분을 보시면 아까 추어블에서는 하루에 두정에서 210mg, 한 30%에 해당이 된다면 이 칼마디는 칼슘이 하루에 450mg으로 권장 섭취량의 64%에 해당하는 칼슘을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하루에 세정, 칼슘은 한꺼번에 고함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체내 흡수가 잘 안 되고 소변으로 빠져나갈 뿐더러 심혈관계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니 칼슘은 이렇게 소량으로 그래서 하루에 세정으로 나누어서 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세정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하루 3번 어떻게 꼬박꼬박 챙겨 먹지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추어블 칼슘은 120정 들어있고요. 그 회원 가격 21,000원에 7,500 PV이고 그리고 트리액티브 칼마디는 180정입니다. 그리고 22,800원에 11,500 PV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골다공증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 꼭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칼슘을 한 번도 섭취한 적이 없는데 꼭 이걸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꼭 칼슘이 우리 몸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가족, 온 가족 뼈 건강, 애터미 칼슘으로 건강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품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전달해준 장부현 세일즈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세 알을 한 번에 먹었었거든요. 모르니까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전에 그냥 하루 세정돼 있으니까 세정을 한 번에 먹었었는데 칼슘 같은 경우는 먹어도 일정 이상이 되면 아까 장부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흡수되지 않고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애터미의 각 제품에 먹으라고 하는 이제 횟수와 이제 시간별을 정해준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먹지 마시고 나눠서 제품 설명대로 드시면 더 몸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순서는요. 기초사업 설명인데요.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어떻게 하냐면 키즈카페 꼬마 대통령 프랜차이즈 대표이자 글로벌 팀 FC가 선정한 가장 함께 사업하고 싶은 리더 2024년 8월 리더스 클럽 입성 애터미를 이끌어갈 차세대 글로벌 리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행보로 애터미 사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글로벌 팀 FC의 선장 스타마스터 안준영 본부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소개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강의 너무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안준영입니다. 오늘 우리 센터에서 소서클 현장에 다들 참여하셔가지고 한 10분 넘게 오늘 가셨던데 아마 좋은 시간들 보내셨던 것 같아요. 소서클도 참 이게 멀잖아요. 우리 공주까지. 멀매도 불구하고 갔다가 지금 오면서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얻는 게 참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 소서클 현장을 한번 가셔가지고 제품이 진짜 말 못할 속사정이 많아요. 우리가 제품이 너무너무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라는 걸 소서클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주제는 비즈니스 속도 내는 방법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속도, 니는 얼마나 빠르길래 속도를 내는 거를 논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잖아요. 입성하고 문자를 받았어요. 리더들은 어디로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여할 건지를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서 임페리얼부터 리더스 클럽까지 본인이 어디에 참여하는지 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예, 적는데 회원번호를 적게 돼 있어요. 회원번호를 적게 돼 있는데 제가 내보다 빠른 리더스가 몇 명이나 될지를 세알려 봤습니다. 몇 명 나왔을까요? 제보다 회원번호가 느린, 그러니까 저는 25930419 2,500만 번인가? 2,500만 번인데 제보다 느린 리더스 클럽이 몇 명 있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몇 명 있었을까요? 우리 박승훈 팀장님. 10명? 10명. 예.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있었어요. 이 정도면 애터미에서 좀 속도 내는 사람 맞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속도를 내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뭐 우리 라방을 갑자기 뜬금없이 없애고 제가 글로벌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이 제 몸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가 안 중요해서 조금 국내를 느슨하게 하고 글로벌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한데 제 몸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을 해서 더 큰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었고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글로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시스템, 오프라인의 그런 경험들을 같이 병합해가지고 정말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애터미에서 우리처럼 글로벌 잘할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팀이. 최고가 앞으로도 최고가 될 겁니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국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국내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줌에 한 30명 안 들어왔죠, 아직? 예. 라방 할 때는 그래도 한 7, 80명 정도는까지는 들어왔었는데 100명 넘어가고 예전에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가 잠시간 한 2시간 더 줄이고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 글로벌에 대한 그런 기반을 다시 잡아놓고 라방도 다시 할 거고요. 국내도 다시 기반을 잡아 나갈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온라인 팀과 내년에 온라인 팀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우리는 이제 글로벌을 끼고 있는 온라인 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간 분들 많습니다. 나간 분들 많고 뭐 이렇게 토들토들 하면서 나간 분들 많은데 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상황들이고 앞으로 우리 팀이 어떻게 바뀔지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몸으로 느끼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되나요? 자, 내 사업의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기용사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스템. 자, 항상 맨 처음 성공의 8단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간절함이에요.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치잖아요. 나는 애터미에서 1등이 될 거야.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등이 되는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이 행동이 나오는 거는 내가 느끼는 그런 간절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재작년에 조승훈 국장님 그 인생 시나리오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뚜껑 열린 차를 탈 겁니다라고 한 지가 진짜 며칠 안 지난 것 같아요.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저렇게 국장이 돼가지고 지금 글로벌 리더가 돼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인생 시나리오 안에 다 적혀져 있던 것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미래를 그려놨잖아요. 요번에 리더스 클럽 제가 그 승급 소감 얘기할 때 리더스 클럽 들어가는 거는 이미 정해놓고 뛰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정해놓고 뛰고 있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간절함, 인생 시나리오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달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 거고요. 내 간절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리크루팅 사람들이 내한테 올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저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 당신에게 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책 저자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당신한테 살게요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당신한테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세일즈 관련 서적인데 그 책도 보면 다 똑같이 애터미를 알리는데 성과가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전부 다 똑같이 애터미를 알리잖아요. 근데 내가 갔을 때는 가입을 지지도 안 해주다가 다른 사람이 갔을 때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게 간절함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이 둘 다 AI예요. 둘 다 AI. AI 사진인데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애터미 가입할 것 같습니까? 오른쪽 가입할 것 같죠? 똑같아요. 이게 그냥 사진인데도 우리는 벌써 이 사람하고 나는 사업을 할 테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누가 사업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근데 나를 되돌아보 봐봐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100만 값 나가가지고도 쭈삐쭈삐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떳떳하게 이런 빅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 우리 이민재 국장님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글로벌까지 써먹고 있는데 꿈의 크기가 작으면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런 난관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 임기용 사장님은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본인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임페리얼까지 못 갈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밥 먹다 가르쳤죠. 0%랍니다. 본인도 이 사업을 하면서요.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세요.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정해놓고 그냥 뛰는 거예요. 실패를 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아까 그 꿈의 크기예요, 이거.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에 내가 이게 와갖고 앉아있는 거는 과연 나도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세미나랑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리더. 제가 이 리더 얘기는 이번 주 터키 강의에서도 제가 꺼낼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된 사람들이 애터미에도 많아요. 어느 정도의 레벨 뭐 한 샤론 로즈 마스터 아니면 혹은 팀장 정도 밑에 파트너들이 그 없던 파트너들이 어느 정도 좀 생겨서 가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일을 안 해요.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오르면 파트너들이 뭐 하는가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 본인이 100만 값 안 나가면서 본인이 밤수 시간 쪼개서 일 안 하면서 파트너들이 안 한다고 그 파트너들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보스 기질이죠. 보스 기질. 우리 회사에 가면 오너들이 그렇잖아요. 기업에 가면 오너들이 저도 프랜차이즈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박수영 팀장님 직원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그 회사 대표는 일을 안 하면서 대표는 일도 모르면서 직원들한테 시키면요.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지가 하지 왜 내가 하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는 그런 게 훨씬 심한 거죠. 왜? 오너가 아니거든요. 스폰서가 오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보스 기질을 없애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보스는 부리려고만 하잖아요. 자, 가서 저거 해라. 요거 해라. 라고 하는데 리더는요. 누구 시키기보다는 시킬 때 시키더라도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한 상태에서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차라리. 솔선수범. 내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직원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쓸 때는 제가 도면도 그려봤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바닥부터 진짜 인테리어 현장에 가가지고 인테리어 공정부터 해서 전부 다 제가 몸소 다 느끼면서 그거를 다 습득한 다음에 직원을 뽑았어요. 나보다 더 일은 잘하겠죠. 근데 직원들도
직원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면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보스는 내가 어떻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내가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우리가라고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팀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일하다 보면은 진짜 본인이 잘났다고 시스템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라고 본인이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성공한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그룹 협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스는 완전 권위적이에요. 회사 오너들도 다 권위적이죠. 월급 주니까. 근데 리더는 그런 권위보다는 팀워크, 월급을 줄 때 주더라도 우리 회장님 보세요. 글로벌 매출 5배 성장하면 월급도 5배 인상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터키 법인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까칠하던 터키 법인장님이 진짜 막 잡아먹을 것 같이 하던 터키 법인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아유 터키 오시면 식사 한번 해야죠 이러면서 갑자기 그 회장님 말 떨어지기 무섭게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이 팀워크를 유발하는 거죠. 이제 보스는 단점만 지적하지만 우리는 장점 항상 칭찬을 해야 되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저도 단점 투성인데요. 집에 가면 욕 정말 많이 들어먹습니다, 와이프한테. 사무실에서도 얼마나 단점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 단점을 부과시키면요,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미워져요. 한도 끝도 없이 미워집니다. 좋은 점을 찾아서, 저 사람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그런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 명령하지 말고. 이거는 말투 하나하나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오너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애터미 안에서 협력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우리 기용 사장님하고 저하고 직급은 다르지만 동료예요, 동료. 물론 스폰서 파트너 사이지만 동료라고 같이 자신의 자영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비즈니스 오너고 저도 오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화를 해야죠, 대화. 뭔가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 혹은 뭐 중요한 민감한 부분, 파트너를 어디 배치할 것인지 뭐 그런 막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야, 여기 해! 이게 아니라 함께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겁주지 말기. 나 너 놓고 갈 거야. 너 요번에 직급 도전 안 하면 나 너 놓고 갈 거야. 너 지금 당장에 뭐 안 하면 나 너 손 잡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겁을 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해도 안 다스려집니다. 겁을 아무리 줘도 겁 안 먹어요. 그 사람은 아까 그 말했던 간절함이 없는데요. 맞잖아요. 희망을 줘야 그 희망을 잃을까 봐 겁을 먹는 거예요. 희망을 줘야 그 희망을 잃을까 봐 겁을 먹는 거. 그래서 우리 옛날 햇님하고 무슨 동화죠? 바람 신사 모자를 벗기 게임을 하잖아요. 바람으로 벗기는 사람이 이길 거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햇님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모자를 결국 벗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희망을 줘야 되는. 자, 보스는 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뭔가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렵지만 무조건 하세요. 힘들게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는 어렵지만 우리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힘들지만 그 힘듦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를 요구하지 말고 그 성과를 요구하면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잖아요. 세일즈 마스터 계속 유지하다가 예를 들어서 세일즈 마스터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걷다 가가지고 야, 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받아들이는 입장은 본인의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함께 왜 부족한지 대화를 통해서 아까 팀워크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함께 또 도전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도전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보스와 리더의 기질을 여러분들, 물론 이 보스 기질을 가지고도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이혜정 임페리 같은 분들, 뭐 보스 기질로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그게 100%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 리더의 기질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리더의 기질로 가는 게 맞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스의 기질로는요,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떠나게 돼 있잖아요. 딱 그림만 봐도 떠나고 싶잖아.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죠. 리더랑 일하고 싶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리더의 기질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기 위해서 리더십 책도 좀 많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장 간단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라인 각자가 계보도를 펼쳐 나가는데 생장점이 무엇이냐면 내 계보도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에요. 자, 우리 박한진 사장님, 우리 사업은 애터미 사업은 몇 줄을 하는 사업이에요? 12줄. 12줄 하고 계신가요? 아, 12줄. 우리 기용 사장님은 아니, 못 하고 있는 거 물어본 거 그거는 몇 줄을 하는 사업이냐고. 어, 기본 6줄. 그렇죠. 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려면 크라운 마스터가 좌우에 두 명이 있어야 돼요. 두 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크라운 마스터들 이 주자들이잖아요. 임페리얼 마스터 주자들이잖아요. 주자들인데 이 크라운 마스터를 두 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야 속도가 납니다. 요즘에 리더분들 그리고 회장님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 라인만 하신 분들이잖아요. 한 라인 우리 강종국 단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한 라인만 펼쳐나가는 분들이 본인은 처음엔 소실적이겠죠. 지금도 소실적이겠죠. 소실적 관리하는데 직급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대실적 때문에 직급을 못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대실적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리더가 이미 있다면 그 리더의 생장점 맨 아래에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서 일을 해야 하냐면 여기 내 리더의 맨 밑에 가서 내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신규 회원들을 알아야 돼요. 이도구 임페리얼님이 말씀하신 드라이빙 뎁스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신규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요. 리더들 말 안 들어요. 리더들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이 리더들을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신규들, 이 생장점 메인 아래에 있는 신규들을 내가 컨트롤하면 말을 듣든 말든 이 사람들하고만 내가 소통만 잘 되면 내 직급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내 주도하에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두 줄 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좌우 양쪽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리더들 맨 아래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님 그림이에요. 밑불을 질러라. 밑에서 신규들하고 내가 일을 해야 신규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거를 저는 지금 이제 느끼고 있어요. 매출이 30대 30 뭐 30대 30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70대 70 올라가고 예전에 10 뭐 하루에 10만 PV도 안 뜰 때 와, 이 매출이 몇 천만 PV씩 어떻게 뜨지? 하루에 70만, 80만, 100만은 어떻게 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지금 생장점 맨 밑에 가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어디서 뜨냐?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사이에 있던 사람들 있죠. 이 사이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 뜨거!
라고 하면서 여기서 뜨는 거를 보고 일을 하는 거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 매출 올라와 봐야죠. 이제 세일즈 마스터 해봐야 반기 세일즈 마스터 한 명 양성해봐야 500만 PV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뜨는 거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가 하고 있는 생장점에 영향을 받아서 중간에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황색 아이디 된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살려놓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도구 임페리얼님도 그 얘기를 하던데 본인이 가장 이 사업을 하면서 임페리얼까지 오면서 후회가 되는 게 뭔가를 물어보시면 그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5016번이잖아요. 그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 중간에 드라이빙 뎁스 사이에 있던 그 사람들의 아이들을 못 살려놓은 게 정말 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살려놨으면 지금 애터미 사업 시작하면은 정말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장점 정말 중요하다는 밑불을 질러라고 하는 위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리더들하고 의사소통은 계속 해야 되죠. 리더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죠. 근데 밑에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요. 자, 이 그림. 여기 있는 사람은 이 드라이빙 뎁스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살리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갖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벽까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벽까지에 있는 사람도 그럼 살려야 됩니까? 주황색으로 됐는데 리더도 아무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누군 필리님이 죽여서 죽여서 밑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판단은 누구하고 해야 되냐? 경험 있는 스폰서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내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파트너들이 나올 거예요. 그 파트너들이 나와서 내만 따라하면, 내처럼만 활동하면 내가 과연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다음 직급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영상이 나오는가 모르겠다. 한번 틀어봐 줄래요? 영상 없어요? 아, 좋아요. 자, 이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만드는데 나의 어떤 모습을 복제를 시켜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가 제품 애용. 지금 뭐 제품 애용에 대한 부분은 다들 뭐 오늘 소속글 가신 분들도 제품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게끔 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 튀르키예도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왜? 제품도 안 사쓰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에 초창기 때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와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절대 협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시스템에 빠져 있으면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단톡방에 올렸을 때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목표를 가지고 뛰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복제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떡잎부터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좋은 나무가 되자라는 거.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내가 밑에 앞으로 탄생할 나의 신규 파트너들 그리고 지금 있는 신규 파트너들이 그대로 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관계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 제가 최근에 이 인간관계론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번 이거는 좀 여러 얘기인데 해주고 싶어가지고 챗GPT에다가 인간관계론을 좀 요약해 달라고 하니까 요약을 쫙 해줬어요. 쫙 해줬는데 그 5문단인가 6문단으로 이렇게 나누던데 주 요지가 똑같아요. 요지가 뭐냐면 인간관계론의 요지가 뭐냐면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막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싸우는데 서로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냥. 이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들. 내 상황만 생각하지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을 안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굉장히 두꺼운 책 한 권 다 읽으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읽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글로벌 파트너들한테도 이 책을 추천해 줬어요. 사더라고요. 사서 읽어보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 회사의 시스템대로 시스템에 협상하지 마라는 내용이 그거예요. 시스템에 협상하지 마라는 내용. 제가 그 글로벌도 마찬가지, 국내도 마찬가지.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나 이런 원데이 세미나나 회사 본사 세미나를 예전에 그 온라인으로 우리가 할 때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서 썼잖아요. 만들어서 썼는데 그때 성장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메인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진짜 뼈저리게 제가 느낍니다. 한 2년 동안 사람들은 계속 모집이 되는데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몸소 느낀 거예요. 그 회사 이 사람들 왜 나가지? 도대체 왜 나가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회사에 대한 시스템을 안 타고 있었다. 스폰서와 함께 안 했다라는 거. 직접 가서 만나고 석세스 때 석세스 인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건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글로벌 터키 사업 처음 자리 잡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역 세미나, 이 세미나에는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물까지 줘가면서 사람들을 참여시킵니다,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세미나 참여 안 하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시스템 만들어서 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안 됩니다, 근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장이 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기용 사장님, 성장이 정체되고 있나요? 쭉쭉 뻗어나가고 있나요? 우리 감다리 사장님은요? 우리 박한지 사장님은요? 아, 다 마이너스 아니면 정체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정체되는 원인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뭐 때문에 정체가 되냐? 이 내 상태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최근에 최근 얘기 말고 오토 판매사 때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오토 판매사 이 유지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생으로 오토 판매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250 만드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완전 파트너들이 탄탄한 상황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니까 팔기도 많이 팔아야 되고 내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반기 끝나면 또 그 다음으로 하는 반기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데 저는 이 센터를 차려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 아래에 진짜 어거지로 오토 판매사까지 갔어요. 갔는데 갈 때는 어거지로 막 갈 때는요. 몰랐어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간 거지. 근데 가고 나니까 이 몸이 쫙 풀리잖아요. 이제 달성한 힘 받고 나면 몸이 착 풀리거든요. 그래서 잠시 느슨해지니까 매출이 다시 세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매출이 2022년도 4월 달이었어요. 그때가 2020년 4월. 세미 매출도 안 나오는 거예요. 150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열정적으로 달릴 때는 그때는 생각하고 있었죠. 네, 제가 임페리얼이 안 될 확률은 0%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뛰어오다가 도전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들이 주변이 다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허리띠 쫄라매고 오토팜에서 도전을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모든 상황들이 주변 환경이 다 바뀌더라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내 상태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근력을 쌓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근력. 그 마음의 근력을 쌓는 거는 계속해서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요. 운동을 할 때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100kg 들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기용 사장님 몸 좋은데 100kg 들어올릴 수 있어요? 들려고 하는 순간 허리 나가요. 허리 나가거나 어디가 부러진단 말이죠. 근데 꾸준하게 근력을 쌓아가면서 힘을 길러온 사람은 100kg 거뜬하게 들어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일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 마음의 근력. 내가 힘든 이유는
내 주변이 힘들고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근력을 키워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키울 수가 있나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뭐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거. 거절이잖아요, 거절. 거절이잖아요. 그 거절을 많이 받아야 그 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장님이 거절을 많이 받으세요. 밖에 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거절을 받는 개수가 사업의 성과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 회복 탄력성에 있는 거예요. 거절을 자꾸 받아야, 거절을 자꾸 받아야 내 마음에 근력이 쌓이고 그 근력이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그런 거절 따위는 그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나중에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근육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력을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깜다리 사장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스폰서인가요? 파트너인가요? 아니, 그건 나중에 상담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보통은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들어맞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우리 사업을 하면서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해요. 약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빨리 성공하냐? 오늘 주제가 속도잖아요. 어떤 사람이 빨리 성공하냐? 그냥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막 내한테 독서를 퍼부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칭찬만 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독서를 막 퍼붓는단 말이죠. 그렇게 퍼부었을 때 아프잖아요, 내가. 그 아픈 것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건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아씨, 나 이렇게 독서를 퍼부니까 니 가! 이렇게 됐을 때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포용을 해서 나도 따듬어지고 그 사람도 따듬어지고 나도 인내하고 그 사람도 인내하고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이라고는 통쾌하겠어요. 나한테 퍼붓고 나서 나한테 막 이렇게 독서를 퍼붓고 통쾌하겠어요. 안 통쾌하다는 것도 본인 스스로가 느낄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고 그런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진짜 아프고 찔리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막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게 나한테 더 많이 오잖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그냥 웃고 넘겨버리면 끝이에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더 잘할게라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처음에 애터미 시작하면서 막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냥 가입 좀 하지. 제품 좀 그냥 사지. 제품도 하나도 안 사는 게 막 질문 되게 많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 더 찾아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지식이 더 쌓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성공이 느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증오하지만 사람들을 증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증오했던 부분이 둘이 앉아서 1시간 30분만 딱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증오할 일인지 아닌지. 절대 안 그래요. 그게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비교하지 말고. 이 세상에 비교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거는 없습니다. 진짜 비교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건 없어.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야, 네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니는 왜 이게 뭐고 하면은 바로 사춘기 아들 문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냥 부모 원망해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업도 진짜 마찬가지. 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본인 마음속으로 다 생각을 하고 부족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늘 제가 이 애터미 사업하면서 느낀 거는 이 가지 많은 나무에 진짜 바람 잘 날 없다는 거.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이 너무 평온해. 너무 평온하고 지금 잘 돼. 그럼 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서 사건 터지고 요거 막 해놓으면 저기서 사건 터지고 저기 막 해놓으면 또 여기서 사건 터지고 그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더라는 거.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자.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소통하면서 내 근육을 더 키워나가는 거, 마음의 근육을 더 키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내 감정을 흔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이. 아무리 쑤셔대고 진짜 이 나를 깎아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들어와봐. 진짜 나한테 들어와봐. 내만 걸으면은 모든 게 기쁨과 긍정으로 승화돼서 나는 다 내뱉어낼 자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막 찌르는 사람도 이제는 못 찔러요. 그다음부터는. 아, 저 사람한테 찔러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겠구나. 근데 찔렀을 때 반응이 격하잖아요. 그럼 재밌어서 더 찌릅니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막 이렇게 괴롭혔는데 괴롭힐 때마다 해 웃고 그래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기쁨으로 승화하는 사람한테 괴롭힐까요? 그 괴롭히는 사람이? 안 그래요. 괴롭혔을 때 막 짜증내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더 괴롭혀요. 그 똑같은 거. 그래서 그 어떤 부정도 나를 통하면 나는 내 몸 안에 필터가 있다 생각해. 긍정 필터. 긍정 필터가 있어서 나한테 부정이 다 들어오면 싹 걸러져서 긍정으로 다 승화돼서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의 백그라운드가 되자라는 얘기. 상담이 오잖아요. 우리 파트너들이 어려움을 얘기를 많이 해요. 나한테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본인이 애터미를 할까 말까라는 그런 상황이 와서 본인의 상황들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스폰서한테 얘기를 하는데 야, 니 그렇지. 나는 어땠는 줄 아나? 본인의 얘기를 해. 본인의 얘기를.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진짜. 이, 야, 니 그거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것도 해냈다. 이 말이 상대방이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절대 그 스폰서한테 다음부터 또 상담하러 올까요? 그 스폰서한테. 상담하러 안 옵니다. 바로 라인 갈아타고 싶을걸요, 진짜. 그런 얘기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하나로. 그래서 얘기 좀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래, 네 말도 옳래. 그 어려운 상황에 며느리도 옳고 시어머니도 옳다라고 우리는 이 속담이잖아, 속담. 서로의 속 사정을 들어보면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본인의 상황에서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모든 상황에 내가 백그라운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를 아낄 줄 알아야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냥 주눅 들지 말고 항상 거기에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가지고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시고요. 평소에도 진짜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돈은 없지만 나가서 이 진짜 돈 있는 척도 좀 하고 응? 진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아, 내가 진짜 이 사업을 비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내비쳐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을 스폰서나 파트너한테 맡기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로 라인 갈아타는 사람들 있죠. 라인 갈아타는 사람들. 요즘에 저는 튀르키예에서 그거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뭐 조금 아니면은 다른 라인으로, 다른 그룹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그룹으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저는 그런 사람들 그냥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필요 없다. 와봐야 거기서 하는 행동 그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본인 사업인데 항상 위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스폰서가 안 도와줘서 자기는 성공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스폰서가 무슨 상관이에요? 본인 사업인데 내 스스로가 아까 6줄을 자기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스폰서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 의지가 없으면 나는 이 사업에서 실패하는 거고요. 내 의지가 있으면 나는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스폰서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실적에 있어서 내가 대실적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애터미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력 멤버가 돼가지고 스폰서가 내만 바라보게끔 만들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격가지에 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역전해서 스폰서가 내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이거 좀 안 되면 저기 가고 저기 가서 이거 좀 안 되면 여기 가고 라인 3번씩 4번씩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러다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 스폰서님이 도와주잖아요. PV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야 돼요. 스폰서가 돼갖고 내가 소실적인데 저것밖에 안 도와주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0 도와주면 20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 스폰서는 여러분들 안 쳐다봅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대화 안 하지. 다른 사람한테 내려주면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도와주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시고 파트너들이 스스로 하잖아요. 스스로 하면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다. 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스스로 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해보겠다는데, 나가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데, 야, 내한테 말하고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보스가 있다고요. 항상 파트너들이 스스로 하면 고맙다라고. 그리고 파트너들이 이 말은 우리 박명 단장님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 제가 소실적이니까 제가 이번에 세일즈 마스터 유지해가지고 스폰서님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지됐죠? 저한테 소고기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돈 없어서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네 소실적 네 나한테 보태준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진짜 소고기를 사주고 싶은데 너무 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오늘은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떡볶이 먹자. 나랑 같이 가서 맛있는 떡볶이 먹자. 떡볶이 사줄게.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거절당하면요. 이게 글로벌이든 국내든 다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글로벌 파트너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협상을 해야지. 나는 스폰서는 그러고 도와주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 저한테 절대 부탁 안 해요. 절대 부탁 안 한다. 그러면 누구 손해? 100% 내 손해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의 속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느 레벨에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컨트롤만 할 테야. 내가 그 사람들을 관리만 할 테야. 라고 하는 순간 내 사업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 번씩 라이브 미팅 금요일 날 하는 이혜정 임페리얼님 하는 라이브 미팅 가면 이혜정 임페리얼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리더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 있죠. 로얄 마스터가 돼도 라인 다 무너져요. 없어집니다, 밑에. 왜 그렇게 했어요? 로얄 마스터까지 갔는데 밑에 라인이 무너지는 건 왜 무너지겠습니까? 아직 탄탄하지도 않은데 로얄 마스터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본인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누리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임페리얼에 올라가서도 후원하잖아요. 몇십억 피부가 뜨는데도 후원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후원을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내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켜야 본인도 평생 두루두루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멈추는 순간, 진짜 내가 이 사업에서 좀 쉬었다 가야지, 한 달만 쉬었다 가야지 멈추는 순간 내 조직은 그냥 다 멈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누가 해주겠지, 내 스폰서가 해주겠지, 내 파트너가 해주겠지, 그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진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내가 보여준다. 아까 목표 했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폰서든 파트너든 뭔가 소통할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거리를 만들려면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성과가 없더라도 제가 오늘 100만 갑을 돌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가입시켰고 제가 오늘 매출은 없었지만 이 사람한테 대한 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드는 거. 내가 보여준다. 내가 보여줄 거를 만든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밑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내 밑에서 나타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하는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크라운 마스터나 임페리얼 마스터쯤 됐을 때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당을 레벨에서는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내가 진짜 멈추지 말고 꾸준히 했을 때 내 밑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 사람이 왜 내 밑에 오겠습니까?
수많은 라인들이 널려 있는데 정말 나보다 더 나은 똑똑한 사람들은 라인 찾아간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내 밑에서 안 나온다. 내가 다 해야 되구나. 내가 해야 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튀르키예 리더들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세일즈 마스터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연속해서 보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리더가 없어가지고 리더가 너무너무 안 움직여갖고 내 사업이 지금 멈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리더가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네가 멈춰 있기 때문에 멈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보면 지는 밑에만 쳐다보고 이만큼 하면 할 것 한 500명 정도 되니까 산하에 이 정도 했으면 리더들 다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여준다가 가장 중요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 그다음에 이 도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도전 가지고는 다음번에 이 도전이 왜 중요한지는 진짜 1시간, 2시간, 3시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도전이 멈추는 순간 내 비즈니스는 그냥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업이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나타납니다. 도전을 꾸준하게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을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그 밑에 와서 같이 도전하고 그 사람도 성장하고 그 밑에서 또 복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더 빠른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전에 대한 부분 오늘 말씀드릴 거는 도전하고 나서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2월 하반기에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고요. 이 밑에 사람들을 세세마를 시켰어요. 세세마를 도전해보자라고 시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사서 쓰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밖에 나가서 다 활동 안 해요. 활동 안 하는데 한번 딱 도전했어요. 도전해가지고 포인트 막 분배해가지고 샀어요. 우리 온라인 팀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온라인 팀. 밖에 나가서 100만갑 활동 이런 거 안 해. 안 하고 그냥 자기 사서 쓰는 것만 하는 팀원들이에요. 그리고 시스템만 장려하고 전달 같은 거 안 합니다. 본인만 사서 쓰고 하는 그런 팀들이 자, 직급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2달치, 3달치 모아가지고 제품을 샀어요. 이렇게 조금 더 사가지고 샀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직급 도전이 끝나고 그 다음 달에 또 세일즈 마스터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벌써 땡겨서 다 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조직이 와야 되는 거죠. 이런 도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도전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급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진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 소비자 구축, 100만갑 활동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 나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꾸준하게 해모임 한 번 사서 쓰고 그냥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해모임이 떨어졌을 때 한 박스 샀으면 그 다음 달 12월 1일 날 해모임을 샀으면 1월 1일 날 내가 가서 해모임 떨어졌으니까 사야지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비자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비자들 후속 관리. 마찬가지로 그 소비자들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내만 사 쓰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들한테 후속 관리를 해야죠. 이 제품 샴푸 예를 들어서 오늘도 그런 분들이 왔어요. 센터에 누가 찾아왔는데 본인은 애터미 샴푸 사러 왔어요. 애터미 그 한방 샴푸를 맨날 쓰던 사람이에요. 왔는데 제가 루트 바이탈을 소개를 하면서 루트 바이탈하고 그 루트 바이탈만 소개를 했겠습니까? 앰플하고 그 또 뭐 사과 쪽의 사람 헤어팩하고 같이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는지 앰플은 빼고 헤어팩까지 사갔어요. 그분이. 그러면 오늘 메모를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 루트 바이탈 얼마 만에 떨어져요? 한 달 만에 떨어지잖아요. 한 달 만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한 달 안 돼서 샴푸 떨어졌겠네요라고 내가 전화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내한테 사잖아요. 그쵸? 사잖아요. 근데 그 활동을 안 해가지고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샴푸 떨어졌을 때 내한테 전화할 확률은 0%입니다. 근데 내가 전화해서 그 사람을 관리하면 샴푸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린스 들어가고 헤어팩과 관련된 제품 들어가고 화장품 들어가고 앱솔루트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소비자 후속 관리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반기별 목표에 따른 월 매칭 계획,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초기 3개월 플랜. 이 초기 3개월 플랜은 뭐냐면 지금 3MP 하고 있는데 뭐냐면 물론 제품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이 초기 3개월로 여러분들이 이 소비자 구축과 소비자 후속 관리가 안 돼 있다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초기 3개월 플랜을 해야 돼요. 내 소비자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사서 쓰는 그런 소비자들을 후속 관리해야 된다. 100만 갑은 나가는데 100만 갑에 나가서 가입은 시키는데 100만 갑 나가서 제품은 판매는 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리스트를 정리해서 계속해서 내가 찾아가면서 그 사람하고 신뢰를 쌓았다면 그 매출들이 꾸준하게 늘어나서 쌓여서 나의 성장으로 다가올 텐데,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내 밑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복제시켜주면 그 파트너들도 똑같이 할 텐데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내가 더 빠르게 성장할 텐데 내가 안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3개월부터 새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월간 상담 양식 매월 초에 예전에 우리 온라인 팀원들이 이거 쓰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자율적으로 쓰는 팀이 있습니다. 뭐 조금 개조해서 쓰는 팀도 있고, 이 월간 상담 양식을 왜 쓰냐 하면 이거 가지고 상담을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내가 반기에 어떤 실적을 냈으며 내가 반기에 낸 실적이 왜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 반기에는 조금 더 목표를 새로 잡고 뛰어가는, 저도 우리 밑에 있는 파트너들하고 이 상담 계속해서 줌 미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2명이든 3명이든 그룹 짝짝이 도전하는, 유지하는, 직급 유지하시는 분들, 내 직급 유지해서 같이 갈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반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는 다 상담을 합니다. 오늘 아마 줌에 들어오신 분들 다 상담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이번 반기에 이렇게 부족했으면 다음 반기에 요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비록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일주에 한 번 매칭하던 게 밑에 일주에 한 번 매칭하는 사람 한 명만 들어와도 그게 그대로 복제돼가지고 한 명만 들어와도 일주에 2회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일주에 2회 매칭 되면요, 쌤이에요, 여러분. 일주에 2회 매칭 되면 쌤이라고요, 쌤이. 월 1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일주에 한 번 매칭하는 초기 3개월 플랜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주에 2번 매칭하면은, 2번 매칭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일주에 한 번 매칭하기 위한 플랜을 본인 스스로가 세워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세워요? 자연 매출. 그냥 사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입해서 그냥 사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소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전달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가서 소비자 관리, 후속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진짜 치밀하게 일주일에 30대 30, 한 주에 한 번 매칭은 내가 시키겠다라는 그런 결단하에 처음에는 뛰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이 없다고 그 다음까지 못 넘어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매칭을 못 시키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넘어? 오토 판매사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매칭시키기 위한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신규 가입한 사람들은 한테는 제가 상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번 반기에 한번 매칭을 시켜보자. 반기에 매칭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15일 동안 30대 30이 되려면 하루에 몇만 PB씩 해야 돼요? 하루에? 계산 안 돼요? 적어도 2만 3만 PV 정도는 양쪽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땡땡 안 만들고 2만 3만 PV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100만 값 나가면 할 수 있어요. 2만 3만 PV는 내가 사서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게 할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내가 사서 쓰는 것만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소비 매출을 계속해서 꾸준히 소비자 매출을 늘려나가는 것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주차에도 내 목표를 달성하고 2주차에도 내 목표를 달성해서 그게 그대로 몸에 배이면 내 밑에 파트너가 들어왔을 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매칭 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 어려운 거면 못 가르쳐 줘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매칭 시키는 거는요,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 밑에 들어오신 분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오자마자 세일즈 마스터 도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250대 250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매칭 시키는 거는 가르쳐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양쪽에 한 명씩 생기면 나는 일주일에 2번 매칭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이 한 명이 생기면 왜 일주일에 2번 매칭 시키는 사람이 되냐면, 이 사람이 이쪽 할 거고 그 다음은 내가 할 거니까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2배로 빨라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그렇게 성장을 탄탄하게 시켜나가는 게 복제가 돼서
계속해서 제가 우리 팀들한테는 얘기를 하는 게 매일매일 매출 쓰세요. 매일매일 11시 되면 알람 맞춰놓고 들어가가지고 파트너들 포인트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매일매일 상담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혹시 살 거 있으면 파트너들 쌓아놓은 거 보면서 어디에 부족한지, 어디에 넣으면 이 파트너가 힘받을지 생각하고 구매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복제시켜 주는 겁니다. 2년 동안, 작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해왔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 작업을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박수근 팀장이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토 판매사 다 되어 있고 국장들 되어 있잖아요. 그 주자들이 처음에 만대 만피부에 땡땡 빵빵 뜨던 그 사람들이 빵빵이라도 적어라. 빵빵이라도 적읍시다 우리.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파트너들의 계보도에 들어가 보는 그런 연습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더니 이제는 오토 판매사들이 다 넘어가. 오토 판매사가 뭡니까? 오토 판매사 2, 3일에 끝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밑에서. 그렇게 치밀한 계획으로 내 스스로와의 약속이에요. 처음은 내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달성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스폰서하고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직급 유지는 절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 계속해서 직급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토 판매사가 됐다고 해서 내려놓는 순간 그냥 다시 처음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라는 거. 오토 판매사가 됐더라도 그 다음 밑에 주자들을 오토 판매사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노즈 마스터 도전하면서 주자들을 계속 찾아야 되고, 성공의 8단계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대로 꾸준하게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시고 그것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그래,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네. 진짜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내 성장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직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허접함의 터널을 지나는 것부터, 거절받는 것부터 아까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용 사장님이. 그게 성공의 길이에요. 거절받는 것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거절부터 받아봐야 되겠다. 근데 진짜 친한 친구한테 거절 한번 당해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가족한테 거절 한번 당해봐야 되겠다. 친한 친구 가족들이 더 많이 거절을 하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래서 우리 박종수 임페리얼님 6번 사업자인가요? 네. 우리 박종수 임페리얼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성공자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쉽게 하려고 하면은 더 어렵게 가시는 게 우리 일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허접함의 터널을 뚫고 진짜 내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지금 세미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는 사람이라면 세일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세일즈 올라오는 사람이면 오토 팀장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5만 대 5만도 안 올라오는 사람이면 10만 대 10만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본인 한 단계 위에 거가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절대 파트너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파트너들 쳐다보지 말고, 스폰서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스폰서들은 왜 나를 안 들어와 주시라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나와의 적은 한 명도 안 만든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비둘기처럼 순진하게, 아무리 뾰족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툭툭 찔러도 모든 것이 다 내가 필터가 돼가지고 순하게 승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가면 속도가 납니다. 속도가 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리더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보다 그 번호가 느린 사람들이 몇 명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안준영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방향은 스폰서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은 스폰서가 하는 거라면 속도를 내는 역할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은 반성을 했을 거고, 어떤 분은 내가 딱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굳은 결심과 다짐을 했을 거예요. 반성하신 분이 있고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생각으로 그치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했다면 당장이라도 행동을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큰 변화가 되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큰 변화가 되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메인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운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제창 준비, 야! 사운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고생하셨습니다.